강민주는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제주행 모든 편명 취소되었습니다.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제주 전역을 강타할 예정입니다. 방송 안내가 반복되자 주변 승객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 41살 민주는 건설 대기업의 프로젝트 총괄이지만 가족을 위해 늘 일찍 귀가하는 남자였다. 오늘도 제주 현장 점검 후 바로 서울로 돌아오려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호텔 잡아서 내일 다시 오지 뭐. 동료가 툭 던졌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 아니요. 그냥 차 몰고 집으로 갈게요. 수진이랑 아들 녀석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렌터카를 몰고 밤 11시가 넘은 강남으로 향했.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멀리 제주 쪽 하늘은 이미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한남대교를 지나며 불빛이 반짝이는 강남 아파트를 바라보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 집은 수진이 마케팅 팀장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유지되는 완벽한 외관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 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 민주는 신발을 벗으며 낮게 중얼거렸. 아직 안 왔나?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았다. 새벽 1시 20분. 보통 수진은 8시면 퇴근하는데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냉장고에서 물을 한 잔 따랐. 그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났. 수진이 들어왔다. 검은 코트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어깨에 걸친 채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목덜미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스쳤. 민준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미소를 지었. 여보, 갑자기 왜? 제주 출장 간 거 아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수진이 한 걸음 물러섰다. 태풍 때문에 비행기 취소됐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당신은 지금 몇 시야? 고객 미팅 있었어요. 수진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재빨리 대답했다. 네, VIP 클라이언트랑 늦게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미안해요.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 민주는 눈을 가늘게 떴. 그 프로젝트는 석 달 전에 이미 계약이 끝난 걸로 아는데 하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 알았어요. 피곤할 텐데 먼저 샤워해요. 나도 좀 씻을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자 민준의 시선이 소파 위 버킨백으로 향했. 평소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가방. 오늘따라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 민주는 주위를 살피며 가방을 열었다. 안쪽 작은 포켓에서 검은색 스마트폰 하나가 손에 잡혔다. 본폰이 아닌 완전히 다른 기기였.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폰을 켰. 비밀번호가 없었. 화면을 넘기자 카카오톡이 바로 떠올랐. 대화창 하나가 최상단에 고정되어 있었. 상대방 이름은 태경 오빠. 민준의 손가락이 떨렸다. 첫 메시지를 열었. 태경 오빠, 오늘도 수진 씨 몸매 미쳤어. 개비형 빌라에서 다음 주 목요일 7시 어때? 내가 키 준비할게. 수진,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참을 수 없네. 사진 보낼게. 사진 파일이 여러 개였. 수진이 호텔 침대에 누워 웃고 있는 모습, 태경과 함께 찍은 셀카, 그리고 민주는 숨이 막혔다. 수진이 태경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는 사진, 두 사람이 알몸으로 포옹한 듯한 실루엣, 모두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고받은 것들이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계속 스크롤했. 수진 여보한테는 출장 간다고 했어. 오빠랑 개피형에서 이틀 동안. 진짜 꿈만 같아. 태경, 나도 플라티늄 갱남 회원들한테는 내가 출장 간다고 했. 우리 둘만의 시간. 민준의 눈앞이 아찔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폰을 꺼내 모든 대화와 사진, 음성 파일까지 통째로 전송했다.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였다. 전송 완료 알림이 울릴 때마다 그의 가슴이 더 세게 내려앉았.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민주는 검은 폰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자신의 폰을 주머니에 깊이 넣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평소처럼 TV를 켰다. 화면은 뉴스 속보로 제주 태풍 소식을 전하고 있었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진이 욕실 문을 열고 나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다가왔다. 여보, 피곤하지? 나 먼저 잘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 그래요. 나도 곧 들어갈게. 수진이 침실로 들어가자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불빛이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 하지만 그 불빛 속에서 그의 15년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 이제 모든 진실을 손에 넣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 놓인 자신의 폰을 확인했다. 어젯밤 전송받은 모든 파일이 그대로 있었다. 수지는 이미 출근한 뒤였. 침실 화장대 위에는 어제 그 에르메스 가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검은 폰은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 그는 곧바로 예전 경찰 출신의 노련한 사설 탐정을 찾았다. 최 팀장님, 급한 일입니다. 제 아내와 어떤 남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요. 전화 너머로 최 팀장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시고 오늘 오후에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리죠. 민주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강남대로를 따라 차를 몰았. 목적지는 플래티넘 강남, 태경이 운영한다는 그 VVIP 헬스장이었다. 그는 입구에서 회원 등록 상담을 신청했.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프리미엄 회원권이 어떤가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안내했. 민주는 로비를 둘러보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최신 기구들, 그리고 회원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조용히 운동하고 있었다. 그때 헬스장 한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날씬한 체형에 세련된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이었다. 얼굴은 화장으로 가려졌지만 눈 밑에 짙은 피로가 스며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눈이 마주치자 순간 멈칫했. 민준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여자는 다가와 조용히 물었. 새로 오신 회원이신가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 네, 오늘 처음입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피곤해 보였다. 저는 이곳 원장님 부인 최유리예요. 혹시 운동 코칭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유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알고 있다는 걸 느꼈. 그는 명함을 꺼내 건넸. 박민준입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유리는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저녁 7시 한남동 외곽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블루문이라고 해요. 거기서 기다릴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 그날 오후 그는 최 팀장과 만나 모든 자료를 넘겼다. 팀장은 사진과 대화록을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 남자 이태경 꽤 치밀하네요. 계피형 빌라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겉으로는 사업가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을 건드린 흔적이 보입니다. 저녁 7시 블루문 카페 상가 구석자리에서 유리가 먼저 와 있었.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앉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 강민준 씨, 제 남편 때문에 오신 거죠? 민준은 직설적으로 대답했다. 네, 제 아내 박수진과 당신 남편 사이를 알게 됐습니다. 유리는 한숨을 내쉬었. 그녀의 손가락이 잔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예상은 했어요. 수진 씨가 처음은 아니니까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처음이 아니라고요. 유리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혜경이는 항상 똑같은 패턴을 써요. 성공한 여자들, 특히 남편이 바쁜 기혼 여성들을 노리죠. 먼저 헬스장에서 친절하게 다가가고 당신은 특별해요. 남편이 그 가치를 몰라보는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해요. 그러다 점점 감정을 파고들고 계피형 빌라로 데려가요. 그곳은 아버지 유산이라 아무도 모르는 그의 안전한 공간이죠. 수진 씨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적어도 3명을 더 알게 됐어요.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빠져들었고 모두 비슷한 상처를 받았죠.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왜 아직까지 그냥 두고 계신 겁니까? 유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태경이가 밤늦게까지 출장이라고 하면서
사라지는 날이 많아졌어요. 제 휴대폰으로 몰래 위치를 확인해 보니 개병 쪽이더군요. 사진도 몇 장 건졌어요. 그런데 증거가 부족했죠. 이제 당신이 그 증거를 가져왔네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민준에게 밀었. 이 안에 태경이가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가 있어요. 제가 몰래 복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요. 민준은 USB를 받아들며 물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유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태경이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야죠. 수진 씨도 저도 더 이상 속지 않게요. 그자가 지금까지 한 짓을 모두 밝히고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민준 씨, 도와주실 건가요?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하죠. 그자가 우리 가정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두 사람은 카페 테이블 위에서 손을 맞잡았다. 유리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결의가 느껴졌다. 민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남의 불빛을 바라보았.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하다고 믿었던 삶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 배신당한 두 사람이 복수를 위한 동맹을 맺은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며 최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개비형 빌라와 태경의 다른 관계자들까지 모두 파헤쳐 주세요. 답장은 곧 왔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민준은 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 현관문을 열었다. 수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 그는 조용히 웃었. 이제 게임은 시작됐다. 그날 밤 민준은 집에 돌아와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유리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 그는 작업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켜고 건설 프로젝트에서 익힌 시스템 해킹 기술을 떠올렸다. 수진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그걸 이용하면 된다. 아침이 되자 민준은 회사에 출근하는 척하며 먼저 수진의 차로 다가갔. 그녀는 이미 출근한 뒤였. 민준은 조수석에 앉아 블랙박스 단말기를 열고 전문 프로그램으로 접속했다. 몇 분 만에 데이터가 다운로드되기 시작했다. 위치 기록, 이동 경로, 정차 시간, 개피용 방향으로 향한 기록이 여러 번 나왔. 특히 지난달 목요일 밤 수진의 차가 서울을 빠져나가 개피형 빌라 근처에서 48시간 동안 멈춰있던 로그가 선명했다. 민준은 모든 영상과 GPS 데이터를 자신의 클라우드에 복사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같은 시각 유리는 병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공동 계좌 관리 권한을 이용해 태경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모두 출력했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유리의 입술이 일그러졌. 에르메스 스카프, 샤넬백, 롯데호텔 스위트룸 2박, 심지어 깨피형 근처 고급 레스토랑 예약까지 모두 부부 공동 자금으로 결제된 내역이었. 유리는 그 자료를 USB에 담아 민준에게 보냈다. 오후 늦게 두 사람은 다시 블루문 카페에서 만났다. 이번엔 창가 자리가 아니라 가장 구석진 테이블을 골랐다. 민준이 먼저 USB를 내밀었. 수진이 차 블랙박스예요. 옛 B형으로 간 기록이 다 나왔어요. 정확한 시간과 경로까지. 유리는 자신의 자료를 건넸. 혜경이가 우리 돈으로 뭐 했었는지 봐요. 호텔, 선물, 심지어 여자들한테 준 명품까지. 두 사람은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남자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에요. 피해자들을 철저히 이용하고 끝나면 명예를 짓밟아요. 제가 조사해보니 이전 여자 중 한 명은 태경이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스토커라는 소문이 돌았죠. 태경은 항상 내가 피해자인 척하며 주변에 퍼뜨리더군요. 유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 맞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유리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면서 이제 그 패턴을 완전히 깨야 해요. 민준은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 블랙박스 영상, GPS 로그, 카드 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록, 유리가 몰래 찍은 사진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배운 철저한 문서 관리 방식을 적용했. 모든 파일에 타임스탬프를 붙이고
백업을 여러 군데로 나눴다. 이 자료라면 강남 어디서도 막을 수 없어요. 태경이가 가진 돈이나 인맥으로도 커버하기 힘들 겁니다. 변호사도, 기자도, 경찰도.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그쪽에서 손 쓸 틈이 없어요. 유리는 민준을 빤히 바라보았. 민준 씨, 정말 끝까지 갈 건가요? 수진 씨와 이혼할 생각까지요. 민준은 잠시 창밖을 보았.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네, 이미 마음 정했어요. 하지만 그냥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자가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완전히 무너뜨려야죠. 유리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다. 저도 그래요. 병원에서 제 경력도 지키면서 태경이를 끝장낼 거예요. 우리 둘이서요. 두 사람은 테이블 위에 손을 포개었. 민준의 손은 따뜻했고 유리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엔 떨림이 없었다. 민준이 말했다. 다음 단계는 증거를 더 단단히 다지는 거예요. 최 팀장님께 예피형 빌라 내부 사진과 태경의 다른 관계자들까지 파헤쳐 달라고 했어요.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모아서 움직이죠.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는 카드 명세서와 통화 기록도 더 뽑아볼게요. 태경이가 다음 주에 또 개비형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때를 노릴까요? 네, 그때가 기회예요. 카페를 나서며 민주는 유리에게 물었. 오늘 저녁 수진이 또 늦는다고 할 거예요. 유리 씨는요? 유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태경이도 사업 미팅이라고 했죠. 우리 둘 다 이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네요. 두 사람은 각자 차로 걸어갔. 민주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잡았. 강남의 저녁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 그물은 이미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그물을 천천히 조이는 일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 오늘도 늦었어요. 미안해요. 그는 평소처럼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피곤할 텐데. 쉬어요. 수진이 욕실로 들어가자 민주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 노트북을 켜고 오늘 모은 모든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조금만 기다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민준과 유리의 계획은 그 화려함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말이 되자 민주는 아침부터 수진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은 공사 현장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해요. 밤늦게나 들어올 것 같아요. 당신도 푹 쉬어요. 수진은 눈을 살짝 피하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저도 마케팅팀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올지도 몰라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회사로 가지 않았. 대신 근처 카페에 앉아 유리와 마지막으로 계획을 확인했.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수진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 그녀는 개비형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목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부드러운 실크 가운을 걸쳤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살짝 미소 지었. 그리고 거실로 내려왔. 수진은 한 걸음 내디디다 그대로 얼어붙었. 소파에 민준이 앉아있었. 그리고 그 옆에 최유리가 조용히 앉아있었다. 두 사람 앞 탁자 위에는 사진, 카드 명세서, 블랙박스 캡처, 카카오톡 대화록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여보, 유리 씨는 왜? 민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앉아요, 수진 씨. 수진은 다리가 후들거려 소파 끝에 겨우 앉았. 그녀의 시선이 탁자 위 증거들로 향했. 자신의 알몸 사진, 개비형, 빌라 앞에서 찍힌 차량 번호, 태경이 보낸 사랑의 메시지들. 그때 현관 도어락이 급하게 풀리는 소리가 났. 황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태경이 들어왔다. BMW 키를 손에 쥔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수진아, 괜찮아. 내가 바로. 태경의 말은 거기서 끊겼.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내 유리를 발견했. 유리는 다리를 꼰 채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 태경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유리, 너 여기 왜 있어? 유리는 천천히 일어나
태경을 마주 보았. 당신이 수진 씨를 가피형으로 데려간 사이에 나도 민준 씨와 이야기를 좀 했어요. 민준은 여전히 앉은 채로 말했. 태경 씨, 앉으시죠. 할 이야기가 많아요. 태경은 주위를 둘러보았. 문을 막고 있는 민준의 자세, 탁자 위 증거들, 그리고 유리의 차가운 시선.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 이게 무슨 오해예요. 수진 씨랑은 그냥 사업 이야기였어요. 헬스장 회원 관리 때문에. 유리가 조용히 웃었다. 사업, 그럼 이건 뭐예요? 그녀는 자신의 폰을 들어 한 개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 태경의 목소리. 여보, 우리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유리는 항상 병원 일만 신경 쓰고 나를 안 봐줘요. 당신은 나한테 진짜 사랑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나랑 같이 개피형으로 가요. 거기서만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파일이 끝나자 유리는 다음 파일을 바로 틀었. 같은 목소리, 똑같은 대사. 태경 수진 씨, 당신 남편은 당신의 가치를 몰라요. 나랑 있으면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개피형 라이라에서.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여자 이름이 나오고 같은 말투, 같은 흐느낌, 같은 약속. 수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 몸이 부들부들 떨렸.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빠는 나한테 진심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울음으로 변했. 나만 특별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수지는 탁자 위 사진을 손으로 쓸어내렸.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 태경은 이를 악물었다. 유리는 단호하게 잘랐. 당신이 지금까지 한 짓 다 나왔어요. 돈도 우리 공동 계좌로 썼고 차 블랙박스도 다 기록됐어요. 민준 씨가 전문가라서 증거를 아주 깔끔하게 모았더군요. 민준은 처음으로 태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미 모든 자료를 변호사와 경찰에 넘길 준비를 끝냈어요. 당신이 가진 돈이나 강남 인맥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개피형 빌라, 헬스장 회원들 사이에 퍼진 소문, 이전 피해자들 진술까지 전부 준비됐습니다. 태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지만 수진은 이미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민준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 이제 협상은 없습니다. 수진 씨와 저는 이혼할 거예요. 당신과 유리 씨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분할, 양육권,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법적 책임.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유리는 태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당신이 항상 말하던 대로 이제 진짜 피해자가 누군지 알게 됐죠. 거실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 수진의 흐느낌만이 낮게 울렸다. 민주는 창가로 걸어가 강남의 불빛을 내려다보았. 오늘 이 거실에서 모든 카드가 뒤집혔. 그리고 이제 진짜 끝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주 월요일 아침, 강남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출근길이었다. 하지만 민준과 유리의 계획은 이미 시작됐. 새벽 6시 블라인드 앱에 익명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목은 강남 VVIP 헬스장 원장과 명품 브랜드 마케팅 팀장의 불륜 실체였다. 게시물 안에는 모든 증거가 첨부돼 있었. 가피형 빌라 블랙박스 사진, 카카오톡 대화 전체, 신용카드 명세서, 태경의 동일한 유혹 대사 녹음 파일, 그리고 이전 피해자들의 익명 증언까지. 불과 1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만을 넘겼다. 댓글은 폭발했. 이게 진짜야. 플래티넘 강남 그 태경 원장이었어. 내가 회원인데 돈 돌려받고 싶다. 명품 브랜드 마케팅 팀장 박수진. 그 여자 얼굴 본 적 있는데. 동시에 민준이 보낸 이메일이 수진의 회사 임원들에게, 플래티넘 강남 VVIP 회원들에게, 그리고 강남 학군 부모 모임 단체 메일로 쏟아졌다. 스크린샷과 증거 파일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채로 오전 10시 수진은 회사 회의실에서 호출을 받았다. 임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 테이블 위에 노트북 화면에는 블라인드 게시물이 떠 있었다. 박 팀장, 이게 사실인가? 수진은 얼굴이 새하얘졌. 변명할 틈도 없었. 오후 2시
그녀는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한 줄 이유와 함께 같은 시간 플래티넘 강남 헬스장은 난리가 났다. 회원들이 몰려와 환불을 요구했.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온라인에는 플래티넘 불륜 태경 퇴출 해시태그가 퍼졌다. 태경은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들을 만났. 누군가 그녀의 차에 계란을 던졌다. 노란 액체가 앞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야. 남편 있는데 바람 피우다 들켰대. 애 있는 집인데 창피하지도 않나. 수지는 차 안에 웅크린 채 울었. 집에 도착해도 전화는 계속 울렸다. 기자들, 옛 동료들, 심지어 학부모 모임에서까지 연락이 왔. 그녀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채 바닥에 주저앉았. 태경은 그날 저녁 BMW에 짐을 가득 싣고 헬스장을 나왔. 문을 잠그는 그의 손이 떨렸다. 회원들이 문 앞에 모여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 사기꾼 꺼져. 돈 돌려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강남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시골 마을로 향했. 유리는 다음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제출했. 그녀는 공동 재산 권한을 이용해 플래티넘 강남 지분 대부분을 넘겨받았다. 며칠 후 헬스장 간판이 바뀌었. 플래티넘 강남은 사라지고 여성 중심 프리미엄 피트니스 센터로 새롭게 태어났다. 유리는 원장실에 앉아 직원들에게 말했. 이제부터는 진짜 전문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회원들 신뢰를 다시 쌓아야죠.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수지는 며칠 후 민준에게 손편지를 보냈다. 얇은 봉투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준은 현관에서 편지를 뜯어보았.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다 끝까지 다 읽은 뒤 조용히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울렸다. 그는 곧바로 이혼 소장을 제출했. 재판 과정에서 민주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재산 분할에서 강남 아파트와 대부분의 재산을 지켰다. 수지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했. 이혼이 확정된 날 민주는 발코니에 나와 강남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었. 그는 맥주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다. 집안은 조용했. 더 이상 거짓말도 늦은 귀가도 가방 속 검은 폰도 없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내쉬었. 가슴이 답답했던 그 무게가 이제 서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 진실은 잔인했지만 그 진실이 그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었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빛났지만 민준에게는 이제 그 빛이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가벼워 보였다. 그는 잔을 들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 이제 진짜 시작이네. 2단계로 총 5단계가 마무리되며 전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완결됩니다.